지난 2015년 유엔 총회에서 2030년까지 달성하기로 결의한 의제인 지속 가능 발전 목표 17가지가 발표된 이후로 요즘 귀에 닳도록 듣는 표현이 지속 가능하다, 영어로는 sustainable이라는 표현입니다. 지속 가능하다라는 표현이 사실 피부에 와닿는 표현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걸 쉽게 말하자면 마르지 않는 샘물 또는 밑빠진 독에 물 붓기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 끝도 없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이걸 더 적나라하게 그분들의 입장에서 말하자면 지구가 멸망하지 않는 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돈이 굴러 들어오는 사업들을 벌이겠다는 뜻입니다. 제가 오랜 컨택렌즈 사용자인데다가 한 1년 전부터 치아 교정한다고 투명한 리테이너를 끼고 있는데요. 저는 요즘 바로 이런 것들이 지속 가능한 사업이구나라는 것을 무릎을 탁 치며 깨달았습니다. 컨택렌즈를 사용하려면 렌즈 세척제와 생리식염수를 동시에 구매해야 합니다. 잘 아시겠지만 컨택렌즈는 잘 세척을 해도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면 단백질이 쌓여 뿌옇게 됩니다. 그래서 새 것으로 교체하게 되죠. 쉽게 찢어지기도 합니다. 렌즈를 매일 세척하고 보존하는 일이 사실 보통 귀찮은 일이 아니다 보니까 요즘엔 렌즈를 매일 갈아 낄 수 있도록 일회용 소모품으로 만들어져 나옵니다. 요즘엔 동공을 크게 보이도록 만들어주거나 동공 컬러를 바꿔주는 미용 목적의 컨택 렌즈들도 많이 나왔습니다. 연예인들을 비롯한 젊은 사람들이 많이 사용합니다. 시력이 나쁜 사람뿐만이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적용시켜 사업을 확장시킨 좋은 케이스입니다. 한번 컨택렌즈 사용자는 아마도 죽을 때까지 컨택렌즈 소비자가 될 겁니다. 리테이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한번 교정을 시작한 사람은 리테이너 세척제를 평생 구매해야 합니다. 이 글로벌한 분들이 만들고 있는 지속가능 사업에 대해 눈을 뜨고 보니까 정말 지속 가능한 것이 아닌 게 하나도 없더라고요. 보기 좋고 맛있고 편리한 모든 것들이 병주고 약주고의 끊임없는 반복이고 하나를 구입하면 그것과 함께 따라오는 부속품들, 안 살 수 없는 액세서리들을 반드시 끊임없이 구입해야 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케이스는 두말할 필요 없이 아이폰입니다. 저는 지금 아이폰 X를 아이폰 11이 나왔을 때 싸게 사서 아직도 쓰고 있는데요. 저처럼 전화기만 딸랑 사서 쓰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겁니다. 아이폰은 배터리를 교체할 수 없기 때문에 배터리 수명이 다하고 나면 반드시 새 전화기로 교체해야 합니다. 저는 아직 버티고 있긴 한데 수명이 다 되어간다는 것을 느낍니다. 아이폰을 사는 사람은 대체로 아이패드와 애플 이어팟을 동시에 구매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 빼고요. 모든 먹기 편한 가공 음식들, 나중엔 반드시 질병으로 돌아옵니다. 가공 과정에서 첨가되는 각종 화학물질들, 멸균 처리를 위해 첨가되는 화학약품, 방부제, 인공염료, MSG 등이 몸에 좋을 리 있겠습니까? 디톡스 주스를 만든다고 야채와 과일을 갈아서 만드는 일명 건강 스무디는 여러 브랜드들에서 생산하는 블렌더라는 기계를 어마어마하게 팔아치웠습니다. 그러나 과일을 갈아서 마시면 과당이 몸에 빠르게 흡수되어 혈당을 신속하게 상승시킵니다. 당뇨 환자가 저혈당 쇼크를 일으키면 오렌지 주스를 마시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신속한 혈당 상승 효과 때문입니다. 그러니 정상인이 계속 이런 식으로 과당 주스를 디톡스한답시고 매일 마시게 되면 반드시 질병을 초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질병들이 양산되면 제약회사들은 거기에 맞는 치료제를 개발합니다. 그 약들은 또 다른 부작용들을 만들어냅니다. 돌고 도는 사이클입니다. 요즘 똑같은 크기의 투명하고 세련된 플라스틱 수납 용기들에 내용물 라벨을 붙여 서랍, 냉장고, 팬트리, 기타 수납 공간들을 세련되게 수납 정리하는 컨텐츠가 완전 인기 끌고 있습니다. 이건 정리정돈을 표방한 또 다른 소비 마케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용기들을 사서 수납해 놓으면 다 먹고 나서 반드시 라벨에 적힌 대로 또 같은 것을 예전만큼 채워놓고 싶어지는 욕구가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욕구와 본능적인 심리를 정리정돈이라는 명분으로 잘 이용한 마케팅이죠. 전자담배는 또 어떻습니까? 아주 기가 막히죠. 왜 담배를 판매하는 필립 모리스 같은 초거대 기업이 금연 사업에도 크게 손을 뻗쳐 관련 담배를 다 없애고 전자담배로 전환하는지는 이 병주고 약주고라는 무한 반복 메커니즘 안에서 100% 이해할 수 있습니다. 전자담배와 함께 정기적으로 구매해야 하는 부속품들이 있더군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전자담배는 기존의 관련형 담배보다 더 많은 니코틴을 몸속에 주입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아무데서나 피울 수 있다는 생각에 흡입 빈도수가 몇 배로 많아지게 됩니다. 전자담배는 이미 너무 많은 젊은이들의 생명을 앗아갔습니다. 그러나 언론은 크게 보도하지 않습니다.
전자담배는 중금속을 계속 호흡기로 주입시키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뿐 아니라 침을 마르게 하기 때문에 심한 구취를 동반하게 됩니다. 이 심각한 입냄새를 해결하기 위해 구강세정제와 구강스프레이 등이 엄청 팔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액상형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질환이라는 신종 진단명도 생겼습니다. 이에 따른 치료비도 엄청나겠죠. 요즘 또 살 빼는 주사약들이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제가 메디컬 에스테틱 클리닉에서 널스 인젝터로 일하다 보니 이 체중 감량 치료제 사용에 대해서는 너무 잘 알고 있죠. 제가 봤을 때 이 체중 감량 치료제는 한번 사용하면 평생 사용할 수밖에 없는 정신적으로 중독되는 마르지 않는 돈샘물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 제약회사들이 앞다투어 이 약을 만들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치료를 시작하게 되면 금세 살이 빠집니다. 운동으로, 식단 조절로 절대 안 빠지던 살들이 빠지고 몸무게가 짧은 시간 안에 별 노력 없이 많이 줄어듭니다. 이게 함정이죠. 이 약은 계속 맞으면 절대 안 되고 목표 달성 후엔 끊어야 되는데 끊음과 거의 동시에 몸무게가 다시 늘어납니다. 빠른 시간 안에 원상 복구되거나 더 늘어나기도 합니다. 이 주사약을 맞게 되면 몸무게가 빠지면서 체지방이 몸에서 빠져나가게 되는데 내가 제거하고 싶은 부위에 체지방만 빠져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이 약은 부위를 가리지 않습니다. 빠지면 안 되는 얼굴 지방들도 빠져서 관자놀이 부분과 광대 및 볼살이 움푹 패이는 부작용이 빈번히 발생합니다. 에스테틱 클리닉 입장에서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면 호재입니다. 살 빼는 약도 팔고 해골처럼 패인 얼굴에 필러도 팔고 일석이조 아니겠습니까? 이 약은 일부 사용자들에게 소화 장애를 일으키고 때론 영구 장애를 입히기도 합니다. 미용으로 시작해서 질병과 치료와 부수 에스테틱 시술들이 동반되는 일석사조의 마르지 않는 마케팅인 것이죠. 소화 장애를 일으켜도 살 빼고 싶은 욕망이 더 커서 한번 기적과 같은 체중 감량을 맛본 사람들은 계속 사용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애완동물도 빼놓을 수 없는 지속가능 사업이죠. 지금 애완동물 관련 사업들은 노다지입니다. 금광 그 자체이죠. 애완동물의 옷, 사료, 간식, 장난감, 잠자리, 유모차, 액세서리, 생일 파티, 목욕용품, 스킨케어 용품, 그루밍 용품 등등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제 애완동물도 가족으로 동일시하여 주민증을 갖게 되고 의료보험도 필수로 들어야 되는 시대가 도래합니다. 애완동물 전염병이 사람한테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또 얼마나 많은 백신이 양산되겠습니까? 이렇듯 그들에게 지속가능한 사업이라는 것은 끊이지 않는 메비우스의 띠 같은 것입니다. 오죽했으면 이 메비우스의 띠를 기업 로고로 채택한 기업들도 여럿 있습니다. 제가 미국 이민 초반에 중증 호흡기 내과 병동에서 일했었습니다. 거기는 벤틸레이터 센터라고도 불렸는데 그 이유는 모든 환자가 기도관을 통해 벤틸레이터에 연결되어 호흡을 의존하기 때문입니다. 이 외부 호흡기에 달려있는 80%의 환자의 진단명은 COPD라고 불리는 만성 폐쇄성 폐질환이었고 그 원인은 100% 흡연이었습니다. 담배라는 물질로 인해 센터 하나가 통째로 돌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 병원에서 유일하게 흑자를 만드는 센터이기도 했습니다. 결국 이 담배가 병원과 의사들 그리고 벤틸레이터 기계 회사에도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의료 카르텔의 최정점에도 역시나 그분들이 있습니다. 열거하자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얼마나 많은 것들이 알고 보면 지속 가능한 글로벌리스트들의 돈벌이용으로 탄생했는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는 계속되는 현란한 광고와 학계의 발표 그리고 유명인들을 동원한 마케팅용 인터뷰 등을 통해 끊임없이 속아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예전 우리의 부모님들이 TV는 바보 상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말이 꼭 맞는 것 같습니다. 이제 사람들은 그 바보 상자를 손에서 놓지 않고 살아가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지속 가능하다는 그 말, 참으로 무섭고도 끔찍한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모두가 지속 가능한 루프에 끝도 없이 빨려 들어갈 때 그 상술에 걸려들지 않는 지혜와 분별력이 절실하게 필요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지속 가능을 얼핏 들으면 인류가 지속하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유지해야 하는 정책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지속 가능은 반대로 생각해보면 지배와 피지배의 구조가 절대로 바뀌지 않기를 원하는 누군가의 강제적인 가스라이팅으로 볼 수 있습니다. 뭔가를 시작하기 전에 그것이 나중에 초래할 가능한 문제들을 먼저 생각해보는 습관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뵐게요. 다시 찾아뵙는 시간이 요즘 좀 오래 걸려서 죄송합니다.
짧은 영상으로라도 종종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